무사히는 예술과 학문을 관장하는 여신들입니다. 무사히는 시인과 예술가들에게 재능을 부여하고 영감을 주는 신입니다. 카리테스는 흔히 산미신 혹은 미의 세 여신으로 불리는 여신들입니다. 아프로디테의 시중을 드는 일 외에 카리테스가 떠맡은 중요한 역할은 천궁인 올림포스의 여흥을 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술평론가 이주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화가들이 사랑한 신화의 조연들, 그 세 번째로 무사히와 카리테스 편입니다. 무사히는 예술과 학문을 관장하는 여신들입니다. 무사히 자체는 복수형이고요. 그리스어 단수형은 무사입니다. 영어로 하면 뮤즈가 되지요. 무사히는 시인과 예술가들에게 재능을 부여하고 영감을 주는 신입니다. 카리테스는 흔히 산미신 혹은 미의 세 여신으로 불리는 여신들입니다. 매력과 아름다움, 우아함을 나타내기도 하고 성장과 풍요 같은 자연의 은총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무사히와 카리테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중심적인 캐릭터는 아니지만 님페나 사티로스처럼 미술가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온 존재들입니다. 화가나 문인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존재를 뮤즈라고 하죠. 단테의 베아트리체, 라파엘로의 마르게리타, 로댕의 까미유 클로델, 클림트의 에밀리 플레겔, 이런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면면입니다. 라파엘로 소르비가 그린 단테와 베아트리체의 만남이라는 그림을 보면 베아트리체가 어딘가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단테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단테는 평생 베아트리체를 단 2번밖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베아트리체를 자신의 영원한 뮤즈로 삼았습니다. 그의 시혼과 예술혼을 이끌어주는 영감의 뮤즈가 된 것이죠. 이처럼 예술가를 사로잡고 영감을 주는 뮤즈에 대한 관념은 저 신화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학문과 예술을 관장하는 여신들인 무사히가 그 시원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저자들은 신화, 창가, 역사를 쓸 때 글 초입에 무사히를 불러내서 그들에게 영감을 구하거나 자신들을 통해 직접 노래해달라고 요청하곤 했습니다. 일례로 헤시오도스는 신들의 계보에서 이렇게 읊었습니다. 편안하소서 제우스의 따님들이여, 내게 그리움을 일깨우는 노래를 주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소서. 처음에는 신들, 가이아, 강들, 거칠게 파도치는 끝없는 바다, 빛나는 별들, 그리고 저 위 넓은 우라노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로가 그린 헤시오도스와 무사는 바로 이렇게 시인 헤시오도스에게 영감을 주는 무사를 그린 그림입니다. 헤시오도스는 지금 깊은 시상에 잠겨 있습니다. 수금을 뜯으려고 하는데 그 손을 잡아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무사입니다. 무사가 헤시오도스에게 영감을 주고 그 손을 이끌어서 아름다운 가락을 뜯도록 이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사는 시인들에게,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훌륭한 작품을 창작하게 하는 그런 기원이 된 존재들입니다. 이렇듯 학문과 예술을 관장하고 영감을 주는 무사히는 모두 9자매로 전해져 옵니다. 이들은 헤시오도스가 읊은 대로 모두 제우스의 딸들이고 어머니는 기억의 여신 무네모시네입니다. 맹스가 그린 파르나소스를 보면 모두 10명의 여인들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아폴론이 서 있고 좌우로 10명의 여인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무사히는 모두 9자매라고 했는데 왜 10명을 그린 걸까요? 지금 아폴론 왼편에 좌정에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푸른 치마를 입었죠? 이 여인이 바로 무사히의 어머니인 무네모시네입니다. 그래서 모두 10명의 여인들을 이 그림에 맹스는 그려 넣었습니다.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지식은 오로지 기억으로 전해졌죠. 무사히가 담당하는 예술과 학문은 모두 뛰어난 기억에 의해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은 모든 예술과 학문의 어머니로 여겨졌습니다. 문자가 발명되기 전
모든 지식은 암송으로 전수되었고 암송을 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운율이 필요했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 운율을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무사히의 구현물이자 그들의 후원 아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생겨났습니다. 무사히는 아폴론 신을 수행했습니다. 아폴론은 음악과 춤에 능한 신이죠. 예술의 신입니다. 특히 신들의 연회가 열리면 아폴론이 무사히를 이끌고 연회에 참석해서 자리를 아주 흥겹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폴론이 수금으로 반주를 하면 무사히가 고운 목소리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렇듯 지휘자처럼 무사히를 이끈다고 해서 아폴론을 무사게테스, 곧 무사히를 이끄는 자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하인리 마리아 폰 헤스가 그린 아폴론과 무사히를 보면 그렇게 지휘자로서, 이끄는 자로서 아폴론이 잘 묘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아폴론 좌우로 무사히가 늘어서 있는데 모두 아폴론의 연주에 깊이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로마 시대에 들어서면 이들의 역할이 하나하나 분명히 구분되기 시작하는데 장르에 따라서 천문학, 역사, 서사시, 서정시, 희극, 비극, 찬가, 연가, 그리고 춤과 합창, 이렇게 9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각각의 무사를 그린 그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문학을 그린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샤를 메이니에가 그린 빛과 웅변 시와 예술의 신 아폴론과 천문의 무사 우라니아라는 그림을 보면 왼편에 아폴론이 서 있고 그 곁에 우라니아가 아폴론을 아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었고 손으로 턱을 괴었습니다. 팔 아래에는 구가 있는데 바로 이 구는 우주 전체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우라니아를 그릴 때는 바로 이 구, 천체를 상징하는 구를 항상 같이 그려 넣습니다. 역사의 무사 클레이오를 그린 시몽 부에의 그림입니다. 클레이오는 기록을 위한 서판이나 역사책, 그리고 나팔을 든 모습으로 곧잘 그려졌습니다. 나팔은 역사 또한 운율에 따라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운율과 리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하는 그런 표지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역사 이야기를 보면 개선 장군이 행진할 때, 영웅이 행진할 때 나팔을 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영웅을 상기시키는, 역사 속의 주인공들을 상기시키는 그런 표지물로 나팔을 그려놓게 됩니다. 지금 부에가 그린 그림에서도 보면 클레이오가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또 다른 손에는 역사책을 쥐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서사시를 담당한 무사는 칼리오페입니다. 모든 무사히 가운데 마지입니다. 매우 현명한 무사였는데 분쟁을 잘 해결해서 절세미남 아도니스를 두고 아프로디테와 페르세포네가 다퉜을 때 이를 중지한 일화로 유명합니다. 칼리오페의 소지물은 서판, 필기구, 책 같은 것입니다. 칼리오페는 아폴론과의 사이에서 음악에 뛰어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당대 최고의 음악가로 꼽히는 오르페우스였습니다. 이르슈가 그린 그림을 보면 칼리오페가 어린 오르페우스에게 수금 타는 법을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음악과 예술의 신이 아버지이고 그리고 무사가 어머니였기 때문에 오르페우스는 당대 최고의 음악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서정시를 담당한 무사는 에우테르페입니다. 서정시는 시인 자신의 내적인, 주관적인 감정이나 감동, 감흥을 표현하는 시죠. 그래서 지금 에우테르페는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깊은 정서, 감흥을 지금 생각하면서 시상에 잠겨 있습니다. 에우테르페 내면에 일어나는 이러한 감정, 감흥은 화면 뒤에 춤추는 사람들을 통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우테르페는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쌍필이나 트럼펫을 든 모습으로 자주 표현됩니다. 사랑의 시인 영가를 담당한 무사는 에라토입니다. 영가의 무사답게 그 이름의 의미는 사랑스럽다입니다. 바로 에로스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수금을 소지물로 들고 등장할 때가 많은데 메이니에가 그린 이 그림에서도 화면 왼편에 보면 수금이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가의 시상을 떠올리게 하는 무사기 때문에
에로스가 그 곁에 등장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도 에로스가 등장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희극을 담당한 무사는 탈리아입니다. 탈리아는 우스꽝스러운 가면을 표지물로 들고 등장할 때가 많습니다. 희극은 풍자와 익사를 생명으로 하죠. 그래서 나티에가 그린 희극의 무사 탈리아를 보면 천 속에 숨었다가 나오는, 그래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는 익살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극을 담당한 무사는 멜포메네입니다. 역시 가면을 중요한 소지물로 삼고 있는데 희극의 가면과는 달리 주로 일그러진 얼굴을 한 가면을 들고 나타납니다. 시몬스가 그린 비극의 무사 멜포메네를 보면 멜포메네의 표정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의 발치에 보면 역시 가면이 등장합니다. 옛날 그리스 연극은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연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가 무대에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1명에서 3명 정도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역할을 소화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가면을 바꿔 쓰면서 그 역할을 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희극이나 비극의 무사들은 가면을 그 표지물로 삼게 됩니다. 춤과 합창을 담당한 무사는 테르프시코레입니다. 테르프시코레의 이름은 춤추는 즐거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티에가 그린 그림을 보면 저 배경 뒤쪽에서도 흥겹게 춤추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찬가의 무사 폴리힘니아입니다. 폴리힘니아는 많다는 뜻의 폴리, 그리고 찬미가를 뜻하는 힘리아,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시사하듯이 아주 풍성하고 거룩한 찬양의 노래를 담당한 무사입니다. 불멸의 명성을 쌓은 영웅들, 그런 존재들을 영원히 빛내줄 찬가가 필요하겠죠. 바로 폴리힘니아가 그 찬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수금을 소지물로 잘 갖고 다니고요, 깊은 사색에 잠긴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이 9명의 무사인은 이처럼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음악과 시를 관장하고 그 음악과 시를 통해서 온 세상에 행복을 퍼뜨립니다. 그 행복의 표정은 많은 화가들에 의해서 부단히 그려졌습니다. 17세기 화가 로마넬리의 공방에서 그려진 아폴론과 무사이라는 그림도 바로 그 행복의 표정을 잘 전해주는 그림입니다. 아폴론이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리고 수금을 연주하는 모습이 그림 한가운데에 그려져 있습니다. 주변으로 무사이는 춤을 추거나 그의 연주에 매혹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은 없고 즐거움과 기쁨만 있죠. 예술이 주는 낙관과 치유의 힘으로 충만한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매력적인 무사히 신화가 형성된 이래 서양의 예술가들은 자신에게도 특별한 영감을 줄 수 있는 존재를 그리워하게 되었고, 그렇게 영감의 원천으로 남은 존재는 뮤즈라 불리면서 미술사 곳곳에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카리테스를 그린 그림들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카리테스는 아프로디테처럼 아름다움과 매력을 자랑하는 여신들입니다. 셋이서 춤, 특히 원무를 추는 모습으로 잘 그려졌는데요. 원무는 질서와 변화를 모두 아울러 완벽한 조화를 나타내는 춤입니다. 이 세 여신은 손에 아프로디테의 식물인 장미나 도금냥의 가지를 든 모습으로 종종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폼페이 벽화로 그려진 미의 세 여신을 보면 손에 장미 혹은 도금냥의 가지로 보이는 그런 가지를 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카리테스를 형성한 미술작품은 고대부터 우수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고대 작품들 가운데 살아남아 전해진 것들이 그 구성과 형식에 있어서 후세의 미술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로마 시대의 조각 미의 세 여신을 보면은요, 아주 리드미컬하면서도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후세에도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파엘로의 미의 세 여신을 보면 고대의 그 전통이 그대로 이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파엘로의 그림에서 좀 특이한 것은 여신들의 손에 공 같은 것이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표현으로 인해서 라파엘로의 작품은 영향을 받았지만 다른 주제가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피렌체의 유력한 가문
메디치 가문의 문장에는 이런 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라파엘로가 메디치 가문을 이 미의 세 여신을 통해서 찬미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카리테스의 전형적인 춤 동작에서 좀 더 리드미컬한 춤 동작으로 넘어간 작품이 저 유명한 보티첼리의 봄동산입니다. 이 그림에도 카리테스가 등장해서 매혹적인 원물을 추는데 고대의 조각이 보여준 포즈를 약간만 틀었지만 그것만으로도 매우 인상적인 춤사위가 만들어졌죠. 위아래로 맞잡은 손들이 자아내는 리드미컬한 곡선과 살짝 기울인 고갯짓이 최상의 우아함을 선사합니다. 아프로디테의 시중을 드는 일 외에 카리테스가 떠맡은 중요한 역할은 천궁인 올림포스의 여흥을 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축제와 오락을 조직해서 신들을 즐겁게 했죠. 로시터가 그린 무사히와 카리테스를 보면 무사히와 카리테스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림 저 뒤편 그림자 속에 있는 세 명의 여인이 바로 카리테스입니다. 15세기 피렌체의 인문학자들은 카리테스를 사랑의 세 국면으로 보아서 아름다움, 열망, 충족으로 보기도 했고 정숙, 아름다움, 사랑의 의인화로 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무사히와 카리테스는 예술가들을 사로잡아서 가장 아름다운 신화의 캐릭터들 가운데 중요한 인물들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폴론의 월계수와 아테나의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